안녕하세요. 해외 의치학대 전문 판메리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메디컬 관련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해외 의치학대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어떤 국가로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있겠죠. 어떤 국가를 의치학대 입학을 위해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인가? 그리고 또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국가 내에 있는 어떤 종류의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고 일반적인 정보를 갖고는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그에 맞춰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날이 해외 의료 계열의 이제 대학으로 입학을 하고자 하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인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는 인터넷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 유학원들이 알려주는 정보들만 갖고 이제 국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학교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해외 유학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해외 유학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 의치학 계열로의 유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어떤 뭐 백화점에서 상품 고르듯이 그냥 간단한 비교만 하고 결정해야 될 게 아니죠.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고 어떤 국가를 선택하느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일반적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학교 소개, 뭐 입학까지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갖고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 계열에 대한 유학 그 대상 국가 선택, 학교 선택, 이게 약대냐, 의대냐, 치대냐, 수의대냐, 나한테, 학생한테 맞는,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의 현재 나이, 학력, 학습 수준, 경제적인 상황, 미래의 어떤 취업에 대한 부분들, 해당 국가에서 취업할 것이냐, 한국을 리턴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보면서 최종적으로 국가와 학교의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많은 후회감과 이제 적응 실패,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국가, 학교, 전공 선택하기 전에 일단 무엇부터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학생의 나이, 학력, 학습 수준 상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스스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의 나이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인지 대학생인지 뭐 이런 한국의 일반 고등학생인지 국제학교 학생인지 국제학교 학생 중에서도 미국계인지 영국계인지 이과 계열 학생인지 문과 계열 학생인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 공부 수준 상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따라서 그 학생에게 맞을 만한 국가와 학교의 종류, 레벨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고, 호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약대가 적합할지, 뭐, 이제, 어떤 학생들은 많이 부족하고, 준비하기에 이미 나이가 조금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의대나 영국 의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만큼 합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보고요. 둘째는 이제 학생의 경제적 상호 수준과 희망, 학업 환경, 학습 환경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제 미국의 약대에 비하면은 의대나 치대, 수의대 경우에 대학원까지 학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대학원 학비는 이제 학부에서 학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죠. 그래서 학비와 매년 뭐 의무적으로 교육 기숙사 비용, 생활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학업은 충분히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학비 조달 문제로 휴학을 해야 되고 나중에 유학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깝죠. 그래서 이제 학비에 따라서 같은 약대라도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예를 아시다시피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국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셋째가 이제 대학교.
내가 입학할 학교의 재학생 과정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 학교 주변, 학교의 네임밸류, 랭킹, 치안 문제, 학교 접근성, 도시 분위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건 이순위입니다.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건 해당 학교의 분위기, 면학 분위기, 그다음에 해당 학교에서 GPA 관리, 이런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서포트를 하는지, 그다음에 학교의 학사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제 학교 학년별 몇 학점, 크레딧, 학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수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떤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약대를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내가 입학할 미국의 약대가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액티비티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의치학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서포트를 하고 준비해 주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그 학생이 최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약사든 의사든 치과 의사든 수의사든 면허 취득을 하게 되면 장래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한국을 리턴할 걸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물론 마음이 나중에 바뀌긴 하겠지만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그 현지에서 취업을 도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의대나 치대, 수의대로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취업을 당연히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대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득을 하고 나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곧바로 한국으로 리턴할 걸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 굳이 최상위권 약대를 갈 필요가 없죠. 고생하면서 오히려 중간 정도의 되는 이제 주립대 정도 약대를 졸업을 하고 GPA도 잘 받고 이렇게 서포트를 잘 받고 빨리 한국에 돌아올 걸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오히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국가에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약사로서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이제 연봉도 상승하고 다른 조건도 상승해야 되는데 영국이나 호주, 일본 약사 같은 경우에 연차가 쌓여도 약사 연봉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 약사는 취업은 잘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봉이 너무 작다 보니 한국으로 대부분 다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냐 영국이냐 선택할 때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이제 그럼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한번 보면은 미국 약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약대 입학 전에 단계인 미국의 대학 학부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볼게요. 혹시라도 미국 약대 프로세스와 미국 약대 입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본 영상과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해외 약대 생태계 미국 약대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미리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에서 대학 학사 학위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미국 약사로서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을 해서 한국과 미국 약사 면허를 갖고 취업을 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약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좋은 약대라는 건 무조건 랭킹 높은 상위권 약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좋은 약대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졸업생들, 약대 졸업생들을 미국 내에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취업률이 좋은 미국 약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은 약대들은 이제 학부생들한테 인기도 되게 굉장히 많은 학교들입니다. 랭킹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학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대를 입학하려면 당연히 학부에서 일반 BS보다는 이런 프리팜 트랙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고 더 빨리 약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GPA 획득이 유리한 학부. 미국의 명문대 상위권 학교들은 당연하겠지만 학생의 수준보다 더 높은 학습 수준을 요구하고 GPA 맞추기, GPA를 좋게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랭킹 높은 네임밸류 유명한 명문대 학부를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약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하려는 약대를 운영하는 그 유니버시티 대학에 반드시 약대나 의대, 치대 같은 대학으로 같이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하면 나중에 약대를 위해서 어떤 학부에서 액티비티, 실험 실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의대나 치대, 수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떻게 해야 될까? 학부를 어떤 곳들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국 대학 학부를 선택할 때 그, 약대보다도 당연히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들어가기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BS보다는 이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벳 이런 트랙으로 입학하는 게 나중에 그 의대, 치대, 수의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A 획득이 유리한 학부. 그 얘기는 뭐냐면, 왜냐면 의대, 치대, 수의대는 GPA가 거의 만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미국의 명문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만큼 GPA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제도 너무 많고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좀 낮은 학교를 가서 GPA를 잘 따는 게 더 유리하다. 왜? 나중에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를 선발할 때 그 학생이 과거의 전적대학 학부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고 명문대 출신이냐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원하려는 학부에 의대나 치대, 수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이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 체계적이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